5년 전 약 780만 관객을 동원했던 공조의 속편 공조2 인터내셔널이 도착했습니다. 강진태, 림철령으로 이루어진 버디무비의 골자에 잭이라는 FBI 요원이 개입해서 삼각 공조를 이루는 방식으로 세계관을 확장시켰는데요. 감독님 역시 바뀌었습니다. 김성훈 감독님에서 해적, 히말라야 등등 다수의 흥행작을 연출하신 이석훈 감독님으로 말이죠. 아무튼 어떤 작품이든 아무래도 후속작은 전편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공조2와 같이 전편의 성취가 거대할수록 속편에는 전편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겠죠. 그래서 저도 둘을 좀 비교해봤는데요. 1편에 비해 거대해지고 다채로워졌으며 묵직해졌습니다. 1편에 비해 차가워지고 진지해졌으며 담백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진태, 철령 두 캐릭터의 변화에도 기인할 것 같습니다. 진태는 조금 차분해졌고요. 철령은 조금 코믹해졌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편보다 낫다는 것이냐 후지다는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보시는 관객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다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조 1편에 녹아있던 쌈마이적인 색채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진태의 대사 우리 관계 뗀뗀해질 뻔했어 라는 문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애드리브인지 아닌지도 잘 분간이 가지 않는 유해진 배우만의 천연덕스러움이 그대로 녹아있는 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저는 유해진의 음성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뗀뗀함이라는 단어가 머금은 병맛 감성이 공조 1편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공조2에서는 그 뗀뗀함이 다소 흐릿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공조2에 대해 저와 유사한 측면들을 기대하셨던 분들과 그런 것이 그다지 별로 상관없으셨던 분들 간에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것이죠. 대신 공조2에는 대책 없는 혼종이 존재합니다. 접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들이 영화 속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뉴욕 한복판 빌딩 숲에서 벌어지는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와 영끌아파트 부엌에서 보이는 유치뽕짝 유머의 결합, 철령과 장명준의 결투 중에 사용되는 스모그 특수효과, 카메라 슬로우 등에서 보이는 과도한 폼 잡기와 주성치스러운 원초적인 유머의 만남. 그러니까 저에게 공조2는 진지함과 유아적임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독특한 영화로 느껴지는 것이죠. 물론 영화에서 이 둘은 내내 융합하지 못하고 불협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 불균질함이 이 시리즈의 매력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측면이 가장 두드러졌던 장면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의 끝자락 철령은 민영에게 화장품을 선물로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은 영화 초반 뉴욕에서 철령의 동료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기 전에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했던 소재였습니다. 그는 슬로우까지 걸리면서 폭탄에 의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공조2는 비극의 산물을 코미디의 도구로 치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족의 붕괴가 어려있는 산물을 썸녀에게 주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도 아니고 다소 유교보이적인 의문제기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저는 뭔지 모를 이물감이 잡히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에게 공조2 인터내셔널은 범작도 망작도 걸작도 아닌 괴작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공조2는 추석 시즌을 겨냥한 킬링 타임용 대중 영화라는 것이 가장 지배적인 정체성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영화라 해도 창작자의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우연이든 필연이든 의도이든 실수이든 예술 작품만이 갖는 무엇인가가 녹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뜬금포지만 저는 공조2를 보면서 두 편의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이정재 감독의 헌트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번 리뷰에서는 그 두 영화를 경유해서 제가 공조2를 보면서 포착한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지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조2 인터내셔널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공부 아직 안 끝났어. 방탄소년단? 남조선에도 그런 게 있구나 야. 어떻게 말하면 공조2는 이정재 감독의 데뷔작 헌트와 스토리적인 골자가 유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인물들이 한 팀이 되어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첩보전이라는 맥락에서 그렇죠. 물론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외피는 완전히 다르겠지만요. 사실 제가 두 영화 사이의 연결고리를 생각하게 된 것은 인물들과 결부된 수직적인 관계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세 인물과 그들의 상사 혹은 그들이 속한 조직 간의 관계가 모두 유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조2 인터내셔널은 진태, 철령, 잭이 자신들의 상사와 척을 지고 군인들끼리 연합하는 영화다. 우선 진태는 자신을 하대하고 심지어 반말까지 하는 국정원 간부와 시종일관 대립을 합니다. 다음은 철령. 철령은 자신이 잡아야 되는 장명준부터 군대에 있을 때 존경하는 선배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10억 달러로 자기 입속을 챙기려는 보위부 간부가 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지막으로 잭 역시 FBI 상사가 알고 보니 스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상관들은 명예, 부, 이념 같은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본인의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진태와 천령 그리고 재계의 삶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의사결정, 행동의 방향성 등등도 사실상 윗선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이것은 헌트 속 김정도, 박평호의 그것과 유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들 역시 결국 안기부, 남측, 북측 정부 등등에 의해 종속을 받고 있으니까요. 사실 제가 공조2를 보면서 이렇게 진지한 테마를 거론하게 된 것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의미심장한 몇몇 대사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천령과 잭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둘은 말다툼을 하는데요. 도중에 천령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왜 미국 너희는 핵을 가져도 되는데 우리는 가지면 안 되느냐. 후에 장명준에 의해 폐공장이 폭파되었을 때 여전히 그 둘이 티격태격하자 강진태는 이렇게 화를 내죠. 남의 나라에 와서 둘이 뭐 하는 것이냐. 저는 이 대사들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러니까 영화의 전체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 대사들이 나오는 순간만큼은 진태, 천령, 재계 관계에 남북미라는 국제관계가 비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거대한 두 세력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어있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공조2는 갑이 행한 여러 문제들을 을들이 삼각공조를 통해 봉합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에게는 독가스를 품은 폭탄이 딱 3초에서 멈추는 것도 의미심장해 보이더라고요. 삼각공조의 완성을 은유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공조2 인터내셔널을 보면서 헌트가 생각났던 또 다른 이유는 가족이라는 테마를 경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영화는 주제의식도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거대한 권력층의 문제로 인해 언제나 피해보는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휴머니즘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요. 공조 시리즈에는 언제나 가족이 붕괴되거나 위기에 봉착합니다. 언급드렸듯 영화의 시작부터 처자식에게 줄 선물을 샀던 동료가 사망했고요. 장명준 역시 자신의 처와 딸이 당에 의해 사살되면서 이 모든 복수를 꿈꾸게 된 것이죠. 심지어 그는 자신의 뒤통수를 친 박사장에게 총구를 겨눌 때 역시 박사장의 가족을 거론합니다. 사실 공조 1편에서 천령이 비극이 시작된 것 또한 아내의 사망으로부터였죠. 무엇보다 가장 선명한 것은 강진태일 것입니다. 그는 1, 2편 모두 가족이 적들에게 납치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가족을 건든 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비장하게 내뱉기도 하죠. 그러니까 공조2는 언급드렸듯 윗선 혹은 소속 조직이 일으킨 문제들로 인해 정의롭게 사는 아랫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설정을 반복하는 영화인 것이고요. 또 그들의 휴머니즘을 회복시키는 영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화의 끝자락에 언급드렸듯 천령은 민영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결심하죠. 또한 잭은 진태에게 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태 가족, 천령, 잭은 모두 하나의 가족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에게 공조2는 가족의 붕괴로 시작해서 가족의 탄생으로 끝나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무기 사용 금지 5분간 해제다잉. 1분이면 충분합니다. Prior to the FBI is at stake here. Get yourself on the plane to Seoul. You got it. 제가 공조2 인터내셔널을 보면서 떠올렸던 또 한편의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근작 헤어질 결심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챕터 1과는 다르게 조금 단순한데요. 영화에서 현 시대의 최신 기기들이 풍성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점이 그것입니다. 헤어질 결심에서는 아이폰과 시리가 노련하게 사용되었죠. 심지어 제가 보기에 그 소재들은 영화의 미학적 부분과도 연관이 있어 보였는데요. 아무튼 공조2 역시 현 시대의 소재들이 많이 활용되어 극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아마도 카메라일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보기에 이 영화는 카메라가 가진 어떤 힘을 믿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진태가 위장을 해서 여권 위조업자 세르게이에게 접근을 했을 때 그는 동료에게 증거 사진을 찍으라고 손짓합니다. 또한 천령이 마약범을 쫓으려고 서두르자 진태는 이렇게 말하죠. CCTV가 다 찍고 있다. 이 순간의 카메라는 수사의 도구가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민영은 뷰티 유튜버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물론 1년에 36,000원이라는 아직은 미미한 수준의 돈을 벌고 있지만 어쨌든 카메라로 녹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카메라는 경제활동을 위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영화의 끝자락, 진태가 잭에게 폭탄의 해제 방법을 문의하는 상황 역시 영상통화로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진태와 천령은 폭탄 해제를 위해 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무엇보다 공조2에는 슬로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천령이 총을 쏠 때, 달릴 때, 춤추는 민영을 바라보며 사랑에 빠질 때, 진태 아내 소연이 살아서 걸어나오는 남편을 바라볼 때 등등. 민영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천령씨가 들어올 때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 그러니까 영화에서 슬로우는 애정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영화 속에서 카메라로 슬로우를 건다는 것은 물론 편집 과정에서 넣은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감독의 연출적인 강조의 표현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의 카메라 활용은 영화 예술에서 발휘되는 힘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공조2는 극의 흐름을 위해, 연출의 엣지를 위해 카메라가 꽤나 많이 활용되는 영화로 보이고요. 그러한 현상이 창작자의 의도이든 아니든 카메라가 갖는 어떤 힘 같은 것이 녹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공조2 인터내셔널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뗀뗀함이 흐릿해진 공조2, 범작도 망작도 걸작도 아닌 괴작. 지금까지 공조2 인터내셔널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ello? Don't hang up. Who are you?